안녕하세요. 부동산 올라운드 플레이어 랜드마크입니다. 오늘은 부산 일광 신도시의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광 신도시는 부산의 마지막 신도시 사업입니다. 일광 신도시를 얘기를 할 때 항상 같이 거론되는 신도시가 있습니다. 거기는 바로 서부산에 있는 명지국제 신도시인데요. 명지국제 신도시와 그리고 에코델타 시티와 함께 일광 신도시는 부산의 마지막 신도시 사업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 택지 개발 지구죠. 그런데 명지국제 신도시 같은 경우는 사실 김해, 창원 이 서부상권의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개발되었다면 일광 신도시는 동부상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울산 그리고 양산 일부 지역의 신축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개발되었을 때는 신도시가 조성이 되었을 때 사실 분양 성적이 좋지는 않았어요. 거의 미분양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 일광이라고 하면은 부산의 외곽이다. 그리고 시골이다. 그런 시골이 좋아져 봐야 얼마나 좋아지겠느냐 라는 선입견 때문인데요.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지역에 오랫동안 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렸을 때 살았던 사람들, 안 좋은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 선입견들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거긴 내가 살았는데 야 거기는 안 돼 라는 사실 그런 마인드가 굉장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가 개발이 돼도 내가 거긴 잘 안다. 거기는 발전을 해봐야 한계가 있다 라는 그런 선입견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저는 그런 선입견이 없거든요. 그러고 봤을 때 일광신도시 처음 조성한다고 했을 때 저긴 참 매력있다, 괜찮을 거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에서 보면은 사실 성공적이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일광신도시의 장점을 얘기를 하자면은 기장군 내에서 가장 입지가 좋습니다. 배산 임수형의 도시고 뒤에는 산, 앞에는 바다. 공기가 첫 번째로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부산에서는 바다권, 바다를 끼고 있는 해안가 라인은 불패입니다. 그런 불패 신화를 일광 신도시도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어떻게 보면은 일광역이 종착역이었고 부정역까지밖에 연결이 안 됐었는데 이게 울산으로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울산을 넘어서 더 다른 도시로 연결이 계획 중인데 울산으로 연결이 되면서 울산 지역을 빨대처럼 흡수하기 시작했어요. 큰 도시와 작은 도시가 있으면 같은 광역시라도 큰 도시 쪽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걸 빨대 효과라고 하는데 울산 광역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사실 안 좋은 게 된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울산의 수요들이 일광으로 흡수되어 오니까. 그래서 일광 신도시에는 울산에 직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넘어왔어요. 사실은. 그렇다 보니까 이런 광역 전철 그런 것들이 일단은 첫 번째로 일광 신도시가 괜찮다 장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일단 도로망이 좋아요. 일광 신도시 바로 옆에 일광 IC가 있는데 이 고속도로 IC가 있다라는 게 부산과 울산, 양산으로 정말 사통팔달로 정말 잘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든지 차로 이동하기가 굉장히 수월하다. 사실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그리고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은 그런 그 황금 노선이라고 하죠. 그런 황금 노선들이 굉장히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데 지방, 광역시급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정도로 그런 지하철 노선도가 아파트 가격에 크게 반영되지는 않거든요. 물론 있으면 좋지만은 지방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도로교통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 자체로 출근을 보통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로교통이 일광 신도시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자리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일광 신도시 바로 앞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관광단지인 동부산 관광단지가 지금 거의 사업이 개발이 거의 완료가 돼가고 있거든요. 23년도 되면은 개발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하는 수요 그런 수요들이 일광신도시로 당연히 유입을 할 수가 있죠. 일광신도시 바로 옆에 장안산단이 있는데 그 장안산단 쪽에 13개의 산업단지 그리고 울산광역시의
그런 대기업 다니는 수요들.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제가 정말 크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일광신도시하고 차로 5분 10분 정도 가면은 장안이거든요. 그 장안에 의과학 3단이 조성이 됩니다. 거기에서는 대한민국에 그동안에 없었던 그런 암 치료를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예전에는 정말 돈 있는 사람이 해외에 가가지고 수천만 원을 내고 돈만 있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은 대기 시간을 소요를 하죠. 그런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치료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받을 수 있다. 그게 중입자 가속기라는 건데, 이러한 고급 일자리, 이런 것들이 들어온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일자리 창출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수요만 2만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광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직주근접, 신도시들은 보통 베드타운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주변으로 양질 일자리가 그래도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일광신도시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 우선은 신도시이기 때문에 다 깨끗하죠. 초등학교도 2개가 있는데 2개가 다 멀어서 가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들을 이렇게 둘러보면은 젊은 신혼부부들이 많이 살아요. 연령층들이 젊다. 연령층들이 젊다라는 것은 그만큼 왕성한 경제 활동도 하고 또 소비도 하고 돈도 많이 돌고 그렇게 상권도 많이 발전이 되거든요. 단점을 얘기를 하자면은 고등학교, 초등학교는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도 하나가 있습니다. 신도시 내에. 그러나 고등학교 부지는 있으나 아직 고등학교가 들어오질 않았어요. 장안에 장안제일고등학교와 그 다음에 장안고등학교 2개가 있는데, 이 2학교 중에 장안고등학교 같은 경우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잘 풀린다면은 일광신도시 내에 초, 중, 고등학교가 다 있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이 일광신도시에서 아이들을 학교를 다 보낼 수가 있으니까 중간에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되고 더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고등학교가 빨리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학원가 부재, 학원가가 조금 부족해요. 지금 일광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학원가 수가 조금 약해서 근처의 정관신도시라든가 부산 해운대 좌동 신시가지 쪽으로 학원을 많이 보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원이 조금 늘어야 된다. 그 다음에 3번째로는 신도시의 확장성입니다. 지금 현재 일광신도시가 대략 1만 정도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을 진행을 하려고 준비 중인 삼덕지구 횡계, 그리고 앞으로 일광신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동일부지, 이쪽이 빨리 개발이 되면은 일광신도시가 시너지를 더 받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광의 랜드마크 부지라고 할 수 있는 특히 한국유리 부지인 동일이 빨리 개발이 된다면은 정말 그 랜드마크로서 특수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지들이 빨리 개발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일광신도시는 굉장히 위상이 올라가겠죠. 그런 랜드마크 건물이 있음으로 해서 일광신도시도 굉장히 특수를 볼 수가 있다. 처음에 일광신도시는 미분양이 났는데 그때만 해도 평당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34평 같은 경우는 3억 4천 하는 건데, 그러다가 한 2년 만에 작년에 9억 2천인가 3천까지 실거래가를 찍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쭉쭉쭉쭉 빠지면서 최근에 제가 5억 500까지 실거래가 찍히는 것까지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일광신도시로 들어갈 수 있는 저로의 기회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가격이 이렇게 많이 떨어진 데에는 비과세 시점과 그리고 부동산 하락기가 겹쳤어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 하락폭이 더 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광자이나 이편원 같은 경우는 평당 1,000만 원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낫지만은 한신이라든가 대성 같은 경우는 평당 1,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은 분양가보다 가격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의 지금이 저는 바닥이 아닌가 라는 그런 개인적인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입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기회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정리하자면은 일광신도시는 동부상권의 주택 수요, 더 나아가서 울산, 양산의 일부 신축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서 개발이 되었다. 그리고 장점으로는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그 일자리 중에서 동부산 관광단지와 함께 13개 산단이 있고 2024년 혹은 25년도에 장안에 의과학산단이 조성이 되면 신규로 2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면 동부산 관광단지의 반년트리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거든요. 아마 내년 혹은 늦어도 내후년에는 다 완공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반년트리 같은 경우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반얀트리는 아무데나 절대 들어오지가 않거든요. 정말 절경이 있는 그런 멋진 관광지 이런 데 들어가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게 동부산에 들어온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동해남부선인 일광역이 울산까지 연장이 되었다. 그래서 울산의 수요를 빨대처럼 흡수할 수가 있게 되었다. 세 번째로는 일광신도시 바로 옆에 일광 IC가 있다. 그런 고속도로 IC를 통해 가지고 부산, 울산, 양산으로 정말 빠르게 이동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이고요. 네 번째로는 배산 임수형. 정말 뒤에 산이 일광산이 있어가지고 공기가 너무 좋고요. 또 한 10분, 15분 걸어 내려가면은 일광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바닷가 근처에 있는 데는 해안 불패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바로 앞에 또 바다도 있고요. 그리고 도시 와보면 일단은 사는 사람들이 나이대가 젊습니다. 젊어서 그만큼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하니까 주변의 상권들도 활기찹니다. 그리고 부산에서는 인구 유출이 굉장히 심각한데 유일하게 몇 안 되는 인구 증가하는 지역이다. 앞으로 일광신도시가 보완해야 될 점, 고등학교가 빨리 유치돼야 된다. 두 번째로는 학원가가 좀 더 많아져야 된다. 세 번째로는 삼덕, 횡계마을, 한국유리부지가 빨리 개발이 돼야 된다. 이것들이 개발이 되면은 신도시가 좀 더 확장을 할 수가 있다. 아무래도 도시라는 거는 사람들이 선호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도시가 성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일례로 난 돈을 벌면 부산에서 해운대에서 살고 싶다. 혹은 광대뷰가 보이는 수영구에 살고 싶다. 서울에서는 한강뷰가 보이는 강남에서 살고 싶다든가 혹은 서초에서 살고 싶다든가 한남에서 살고 싶다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그런 도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도시가 된다면은 그 도시는 계속 성장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도시가 브랜드가 될 때 그 도시는 더더욱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일광신도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